손흥민이 또 한 번 팀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라운드에서 사라지는 순간 토트넘은 리그 최하위 팀에게조차 밀리는 의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본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떠나면 토트넘은 다음 시즌 강등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이 터져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상대는 리그 최하위 사우스햄튼이었습니다. 경기 전 거의 모든 축구 매체들은 손흥민의 결장을 예상했죠. 유로파리그가 눈앞이었고 이제 남은 유일한 트로피 가능성도 그 대회에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로테이션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주전들의 체력을 아끼고 다음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는데요. 하지만 라인업이 공개된 순간 SNS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은 팬들의 욕설로 도배됐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손흥민이 선발로 출전한 겁니다. 꼴찌를 상대로 굳이 에이스를 내보낸 결정. 중요 경기를 앞두고 무리하게 손흥민을 출전시킨 선택. 이건 전략적 판단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있는지를 그 선택 하나가 그대로 보여줬죠. 트로피보단 생존, 유럽 무대보다 한 경기라도 더 살아남는 게 감독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희망을 손흥민에게 걸 수밖에 없었죠. 특히 팬들 사이에서 가장 회자된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안제 감독, 진짜 급하긴 급했나 보네. 손흥민을 이런 경기에서 선발로 쓰다니. 이 댓글은 순식간에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팬들의 피드를 장식했죠.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은 사우스햄튼만 만나면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팀을 상대로 무려 13골 8도움. 손흥민은 그야말로 그들 입장에선 천적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날 손흥민은 어떤 플레이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경기 초반 토트넘은 강등권 팀을 상대로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번의 역습에 아찔한 실점 위기를 맞았고 골대가 간신히 팀을 구해냈죠.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은 이날도 부진했습니다. 아군 진영에서 볼을 뺏기며 상대에게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내줬고 다른 선수들 역시 잦은 턴오버로 공격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경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결국 이번에도 손흥민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수임에도 중원까지 내려와 직접 볼을 배급하며 경기를 조율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단 한 번의 날카로운 패스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습니다. 놀랍게도 손흥민의 움직임 이후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비 3명을 절묘하게 가르는 킬패스로 공격을 이끌었고 특히 이 장면,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손흥민의 드리블에 상대 수비 3명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그 빈 공간을 정확히 읽어내며 브레넌 존슨에게 절묘한 패스를 연결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슈팅 직전 태클에 막히며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했죠. 이날 손흥민은 수비수를 끌어들이며 끊임없이 공간을 만들고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 시작 13분 만에 골망을 흔듭니다. 이번에도 시작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공을 몰고 빠르게 전진하자 사우스햄튼 수비진이 본능적으로 그에게 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손흥민은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쇄도하던 스펜스를 정확히 찾아냈고 스펜스는 곧바로 브레넌 존슨에게 연결. 결국 깔끔한 마무리로 선제골이 탄생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펼쳐진 빠르고 간결한 연계 플레이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죠.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만큼 팀을 위해 헌신한 선수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기회만 포착되면 곧바로 슈팅을 선택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아쉬웠던 건 그 순간마다 손흥민이 노마크 찬스로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베리발이 과감히 박스 안으로 침투하자 수비수들이 그에게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흥민처럼 시야를 넓게 보며 패스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리한 슈팅은 키퍼에 막혔고 손흥민은 아쉬운 제스처를 보이며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모두가 토트넘의 득점을 확신했습니다. 스펜스가 박스 안 경합에서 끝내 공을 따내며 기회는 그대로 이어졌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억지로 슈팅을 시도한 스펜스. 공은 힘없이 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절호의 찬스는 그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다시 보면 스펜스 바로 뒤에 토트넘 선수 3명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완벽하게 비어있던 손흥민이었습니다. 만약 컷백으로 손흥민에게 연결만 됐더라면 득점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았기에 팬들은 더 큰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소 의외의 결정을 내립니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2대0까지 앞서간 상황. 바로 그 순간 그는 손흥민을 오도베르와 교체하며 벤치로 불러들였죠.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다가오는 유로파리그를 대비한 체력 안배. 하지만 문제는 경기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 공격뿐 아니라 팀 전체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수를 뺀다는 건 승리를 확신하기엔 너무 이른 판단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손흥민이 빠지자마자 토트넘의 흐름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후반전 점유율 74%를 사우스햄튼에게 내주며 토트넘은 완전히 밀리기 시작했고
슈팅 역시 연달아 허용하며 경기는 점점 불안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럴 만했습니다. 중계진들은 이날 손흥민의 압도적인 경기 기여도에 주목했는데요.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는 동안 토트넘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꾸준히 슈팅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골잡이를 넘어 전방위적으로 경기 흐름을 조율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의 공격 전개 성공률은 약 78%. 하지만 교체 이후 그 수치는 38%까지 급감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빠진 이후 더 큰 문제는 사우스햄튼은 라인을 점점 끌어올리며 오히려 토트넘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반면 토트넘은 후반전 상대 박스한 볼터치 횟수 1회, 공격이 아예 성립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이스 한 명의 부재로 팀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결국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리그 최하위 팀에게마저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강등이 확정된 팀조차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2부 리그 수준이라는 조롱을 들을 만큼 경기력은 무기력했고 이날 토트넘은 손흥민 없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이후 가장 뚜렷한 변화는 존슨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멀티골을 기록하며 이날 경기의 주인공처럼 보였던 존슨이지만 후반전 들어 그는 위협적인 움직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 수비를 끌어주는 선수가 사라지자 완전히 고립됐던 것이죠. 얼핏 보면 승리의 주역 같아 보였지만 실제 경기의 중심이 누구였는지는 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토트넘 관중석에서는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골을 넣은 선수보다 경기를 지배했던 선수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박수였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이제 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선지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팀을 떠난다는 것만큼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손흥민 선수의 성공적인 이적을 간절히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